안녕하세요. 선형대수학 담당 김은정 교수입니다.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은 보통 공과대학 학생들, 그리고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아니면 통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행렬대수라는 이름으로 또 배우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선형대수학은 미적분학이나 공업수학, 미분방정식과 달리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은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게 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이 아니라 행렬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새롭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역대입법을 함으로 해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행렬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로는 행렬대수, 행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앞에서 연립방정식을 얘기를 할 때 가우스 소거법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 가우스 소거법이 기본행 연산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데,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때 역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2에 대한 여원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듯이, 행렬에 대한 역수,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역수의 개념이 행렬에 대해서는 역행렬이 됩니다.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행 연산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LU분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연립방정식의 또 다른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행렬식인데, 이 행렬식은 우리가 앞에서 역행렬을 구할 때 기본행 연산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또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행렬식이 무엇인지 공부를 할 거고요. 이 행렬식을 이용을 해서 역행렬을 계산하는 수반행렬을 이용한 역행렬 공식을 알아볼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레머 법칙, 이것도 역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머 법칙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도 크레머 법칙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 보통 벡터라는 개념을 배운 친구들은 벡터가 화살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형대수에서 하는 벡터는 화살표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공간이 무엇인지, 이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들의 1차 독립성 혹은 1차 종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독립성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기저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저를 이용함으로 해서 주어진 벡터 공간의 차원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 같은 경우는 2차원이다, 공간은 3차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벡터 공간에서 기저와 차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역시 2차원, 3차원이라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 벡터와 기저 변환이라고 해서 기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어진 벡터,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개념이기는 한데, 이 벡터 공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표라는 R2, R3라는 벡터 공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벡터 공간, 화살표로 표현할 수 없는 벡터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기저를 생각을 했을 때 기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좌표 벡터입니다. 그리고 기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저가 있을 때 하나의 기저에 대한 표현을 새로운 기저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는 것이 기저 변환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형 변환이라고 해서, 변환은 쉽게 얘기해서 함수와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형성이라는 것은 덧셈이 분리가 되고 스칼라, 상수배가 분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형성은 극한 개념, 극한이 두 개의 합을, 극한을 취할 때 덧셈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극한의 합으로 표현을 하고, 스칼라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성질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함수들 중에서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형 변환은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을 바꿔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선형 변환을 행렬 표현을 했을 때 그 행렬이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 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역시 역변환, 함수에 대한 역함수처럼 선형 변환의 역변환을 얘기할 건데, 이 선형 변환의 역변환 역시 만약에 존재한다면 함수에 대해서 항상 역함수가 없는 것처럼,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처럼 선형 변환도 역변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 역변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변환 역시 선형 변환이 되면서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원래 주어진 선형 변환의 행렬과 역변환에 대한 행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고유값과 고유벡터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미분방정식을 풀 때 열린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잘 알아두면 전공에서도 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고유값, 고유벡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주어진 행렬을 실질적으로 고유값, 고유벡터는 행렬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화, 주어진 행렬을 대각선에만 어떤 수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되는 대각화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각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학 계열에서 전공에서 많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한 대각화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벡터들이 서로 직교성을 가질 때 그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직교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직교집합에다가 또 정규성에서 벡터의 크기가 1이 된다라는 개념까지 집어넣은 것이 바로 정규직교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벡터들이 직교성이 없을 때 직교성을 가지게끔 변환을 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램-슈미드 직교화 과정입니다. 이 그램-슈미드 직교화 과정을 이용을 하면 QR분해라는 걸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QR분해라는 것은 하나의 행렬 A를 Q라는 행렬과 R이라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QR분해를 이용하면 제가 앞에서 LU분해가 나왔는데요. LU분해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QR분해를 이용해서도 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QR분해는 더 나가서 해가 없는 연립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하는 도구로서 QR분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적 공간은 내적이 있는 벡터 공간 해서 내적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적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닷곱, 도트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이 도트 프로덕트는 내적의 한 종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내적이 있습니다. 이 내적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벡터의 크기가 정의가 될 수 있고 벡터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두 벡터 사이의 어떤 내적을 통해서 이 벡터들이 직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벡터 공간이나 내적 공간은 실수 범위 내에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복소수까지 확장한 복소 벡터 공간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복소 벡터 공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복소수의 극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실수부, 허수부로 표현되는 복소수를 우리가 복소수의 크기와 복소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그 세타와 복소수의 크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표현하는 게 극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우리가 극좌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복소수의 극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소수까지 확장된 벡터 공간, 우리 앞에서는 일반적인 벡터 공간을 하고 일반적인 내적 공간을 했다면 이 복소 벡터 공간에서는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된 벡터 공간과 내적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각화, 앞에서도 대각화라는 얘기를 했죠.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대각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칭 행렬에 대한 대각화를 할 겁니다. 대칭 행렬을 대각화하면 일반적인 행렬의 대각화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이 대칭 행렬의 대각화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되어 있는 행렬. 행렬을 하면 보통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복소수까지 확장된 복소 행렬에서의 어떤 성질들을 실수에서의 실수 행렬에 대한 성질과 비교해서 복소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